특성 스케일링, 특성은 영어로 feature고요. feature. 그 다음에 스케일링, 단위를 바꿔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고, 특성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표준화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규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마 표준화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정규화는 아마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Normalization. 정규화는 다른 말로 min-max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표준화는 그 특성들의 특성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스케일을 변환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규화는 그 특성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게 그러면 무게의 최소값이 있을 거고 무게의 최대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으면 길이의 최소값, 길이의 최대값이 있겠죠. 그죠? 모든 특성의 최소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 되도록 스케일을 변환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에서 사용되는 사이클런 클래스는요. 표준화에서 사용되는 사이클런 클래스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에서는 min, max 스케일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포트 했었죠. 임포트 했던 거 보시면 임포트 볼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 요거 두 개 했단 말이에요. 두 개. 그죠? 이 두 개가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 표준화를 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스탠다드 스케일러고요. 정규화를 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min, max 스케일러입니다. 공식을 좀 적어 드릴까요? 공식을 좀 적어 드리면 표준화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냐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원래 원본 값이 있죠. 원본 값을 뭐로 나눠주냐면 평균으로 나눠줘요. 평균을 뭐라고 할까요? 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 이거를 뭘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보이지? 제가 조금 프랙이 맞을 텐데. 프랙션.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x의 평균을 빼줘요.
뮤를 평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표준편차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표준화예요. 요거 우리 이렇게 계산했었죠. 뮤는 평균이고요. 시그마는 표준편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숫자가 스케일링이 바뀐 표준화가 된 그런 그 숫자이고요. 숫자이고 정규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규화는 무엇을 나눠주냐 원래값에서 최소값을 빼요. 최소값을 빼고요. 이거를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걸로 나눠줘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정규화가 된 숫자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값이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게의 최소값이 10g.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500g, 제일 큰 거는 1000g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최소값이 10이죠. 최대값이 1000이죠.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는 1000 나누기 10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죠? 분자는 빼기 최소값이 10이에요. 그죠? 여기에 x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1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10 빼기 10이니까 0이죠. 0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500을 x자리에 넣어주면 990 빼기 4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 어딘가쯤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최대값을 넣으면 분모와 분자가 같죠.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숫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최소값은 0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최대값은 무조건 1로 바뀌어버리고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값들은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로 변환이 돼요. 그게 정규화입니다. 이해되시죠? 표준화는 저희가 어제 많이 여러 번 연습을 했었던 거고 정규화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자, 우선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특성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 것인가, 특성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성 스케일링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훈련된 모델이 있어요. KNN으로 훈련된 모델이 있고요. 훈련된 모델이 있고 가상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가상의 데이터 어떤 데이터냐면 150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25cm의 크기에 이런 크기를 갖는 이런 크기의 이런 특성을 갖는 가상의 물고기가 있다라고 할 때, 가상의 생선이 있다라고 할 때 물고기의 예측값은 무엇일까? 이게 도미일까 빙어일까 하고서 우리가 한번 우리 훈련된 모델한테 물어볼게요. 훈련된 모델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KNN이 우리가 훈련이 끝난 모델이에요. 그죠? 네. 프리 테스트 피쉬라고 할까요? 테스트 피쉬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배열로 만드시면 되죠. 150g이고 25cm입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제
150g 25cm 길이의 생선이에요. 몇 차원 배열로 만들었죠? 몇 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쉐입이 어떻게 돼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쉐입은 행이 몇 개? 행이 1개. 컬럼 몇 개? 2개.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이에요. 왜 2차원 배열로 만들었을까요? 예측을 할 때 필요한 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KN은 점 predict. predict를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predict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x 자리에 배열을 넘겨야죠. x 자리에 배열을 넘겨야 되는데 몇 차원 배열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2차원 배열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리의 개수, 특성의 개수. 지리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제의 개수. 즉, 몇 마리 물고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으냐. 한 마리의 생선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은 거냐. 2마리 생선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은 거냐. 7대3으로 나눠서 15마리 생선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은 거냐. 예측하고 싶은 테스트, 생선들의 개수. 그게 n-쿼리. 우리는 지금 생선 몇 마리예요? 한 마리. 그래서 n-쿼리가 1. features, 특성의 개수.